실장님, 새해 들어서 10% 넘게 급락을 했다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왜 홍콩 H지수만 이렇게 유독 좀 떨어지는 건가요? 이제 중국 주식시장은 상해가 있고, 그다음 심천이 있고, 예. 홍콩이 있는데, 홍콩에 상장된 주식이 한 세 분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H가 있고, R은 이제 레드칩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성장형 기업들. 여기서 이제 H 주식의 그 요건이 뭐냐면, 예.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고, 법인 주소지, 그러니까 등기가 된 데가 중국 본토입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중국 경제 상황과 밀접한 기업들이 몰려 있는 게 이제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H 주식인데 비구이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부동산 시장. 예. 원래 H 주식에 들어가 있었어요. H지수에 예. 비구이완과 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 사건이 터지고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H 주식에 들어간 기업들을 보니까 중국의 금융회사들, 건설회사, 부동산회사, 그리고 테크 기업들, IT 기업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다른 나라 주가 지수를 보면 올해 들어서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유독 이제 H 지수가 빠지는 건 중국 경제 상황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크고요. 이게 뭐 앞으로도 중국 경제에 대한 좀 방향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H 주식과 관련된 어떤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손실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중국 당국에서는 이제 경제가 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5%대가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제 뭐 국내외 투자기관이나 은행들은 이제 올해 이제 4%대로 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실장님께서는 올해 좀 중국 경제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국 경제가 작년에 한 5% 정도 나왔죠. 5% 넘게 나왔고 올해는 저는 그걸 못 넘길 것 같아요.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이미 좀 5%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예. 4% 내외 정도라서 그렇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서방 세계의 시각으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트랩에 빠졌다고 하는데, 첫 번째 유동성 함정.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마이너스인데 중국 정부가 계속 금리를 내림에도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이게 지금 중국 경제를 아주 가장 안 좋게 보는 핵심 이슈입니다. 살아나지 못하고 네.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이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러니까 뭐 기존의 강자가 있는데 세계에 어떤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면 서로 싸운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기술을 경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힘은 기술이거든요. 새로운 기술 쪽에서 중국 시장이 못 들어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진국 함정인데, 이거는 인구가 줄고 외국 자본도 중국 시장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예. 자체적인 어떤 사회 혁신이나 기술 혁신도 없고, 이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이제 쭉쭉 내려가는 그런 논리는 상당히 좀 일리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건 서방 세계 시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바깥에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보는 중국의 시각은 좀 폄하하고 싶은 그런 네.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경제 시스템은 좀 우리가 많이 다르죠. 예. 그 자본주의와 극단적인 경우는 중국 정부가 뭔가를 할 거라는 기대, 이런 것도 좀 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쯤 어디, 예. 중국 정부가 뭔가를 할 거라는 시각과 그다음 서방 세계의 시각 가운데쯤이라고 우리가 보더라도 올해는 연간으로 5%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럼 실장님 아까 이 홍콩 H지수 이야기를 할 때 중국 경제가 홍콩 H지수에 영향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홍콩 H지수의 반등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게 국내에도 영향을 주는 게 저희가 여러 번 지금 이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H지수와 연계한 이 ELS 손실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지금 이런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손실 규모인 거예요? 지금 ELS라는 상품은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과 연계된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예. 이게 변동성이 크면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1년쯤에 이제 많이들 우리나라에서 펀드로 들어간 범위가 한 그때 H지수 기준으로 10,000에서 12,000포인트 정도인데, 예. 예. 이게
이게 올해 상반기에 엄청난 규모가 지금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요. 그 대부분 이제 뭐 일률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지금 5,000포인트 정도잖아요. 완전 반 예. 토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가 한 7,400포인트 정도 넘어야 네. 그나마 원금 손실을 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한 2,000포인트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중국 경제의 상황이나 그다음에 중국 주가 지수의 흐름을 본다면 그리고 H 지수에 들어간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불안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도 많고 또 부동산과 금융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 걸 볼 때 H 지수가 그렇게 쉽게 크게 저 목표치대로 반등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저 원금 그 상품에 만기가 대부분 좀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시간이 뭐 1년 후, 2년 후면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상반기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원금 손실이 좀 실현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